안녕하세요. 절대갑들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제가 역시 과거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저도 이제 60이니까 과연 자율적으로 살았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의지대로 살았나? 저는 그나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스럽고 자율적인 의지로 살았어요. 저는 그나마 IMF 때 직장이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가 망해서 그걸 계기로 세상은 내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세상이 진행되는 대로, 흐르는 대로 내가 거기서 편승해서 살다가는 내가 나고자가 되겠구나. 그죠?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의 틀대로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도 좀 그런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게 30 중반 이거 한참 나이죠. 그죠? 한참 나이 때 사실 늦게 깨달았죠. 오히려 한 20대 후반 그렇게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건 직장 생활로서는 내가 직장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죠? 평생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해서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구나.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 그죠? 투자자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주식 투자도 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해서 쫄딱 망해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부동산도 해보고, 그죠? 부동산도 해보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자로 사는 거죠, 그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부동산이 안 될 때는 또 계약직으로 어떤 기술 자격증이 있으니까 가지고 또 취업도 해보고, 그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내 워라밸을 조정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IMF 이전의 삶은 세상이 정해준 순서대로 살았고, 그죠? 세상이 정해준 순서대로 살았고, 그러면서 과연 그때까지 행복했느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세상이 만들어준 대로만 가니까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준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저는 이제 방송국에 다녔으니까 제가 방송국에 취업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우리 시대 때 방송국 취업하는 게 최고였거든요. 그죠? 저도 저희 직장에 들어가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이었어요. 저는 물론 이제 SKY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방송국 취업이라는 게 인기가 있었어요. PD 업종이니까. 그런데 내가, 목표한 바를 이뤘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나고, 별거 아니더라는 거야,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건 이렇게 시행착오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사는 목적은,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자유인이 되고, 그죠? 부자로서 살아보고, 그런 게 목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 자율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세상이 주어진 대로 살면, 주어진 길대로 가면, 이건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자식이 하나 더 태어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너 공부하고 싶은 거 해라. 가능한 한 시인이 되든지 철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죠? 글을 쓰는 사람이 되든지 세상에 대해서 지혜를 갖는 자가 되라. 저는 그렇게 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돈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냥 돈을 제가 물려주는 돈을 가지고 넌 먹고 살아라. 그리고 네가 굳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 길은 내가 가르쳐주겠다 이거예요.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세상의 틀대로 세상에 순종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키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세상 위에서 사는, 그죠?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별것도 아닌 세상에, 그죠? 별것도 아닌 세상에 너무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죠?
소위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 정치인들, 뭐 기득권 세력들, 예를 들어 정치인들, 뭐 그 사람들 하잘 것 없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자체도 엄청난 모순을 갖고 있고 엄청난 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일 서로 싸움만 하고, 그죠? 이게 정리된 그런 깔끔한 정치를 또 배주지도 않고, 그죠? 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담보로 자율적인 순종을, 안정된 생활을 담보로, 그죠? 우리 안정된 생활을 담보로 자율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삶의 권력이 곳곳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월급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곳곳에서 작용하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어느 순간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거,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이라는 거. 이게 이제 미셸 푸코의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이 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삶의 권력이라는 그런 용어거든요. 미셸 푸코가 언급하는 내용인데, 그런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가 그걸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지배해서 만든 삶의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그냥 부산에 사는 사람들, 대구에 사는 사람들, 광주에 사는 사람들, 뭐 서산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아가잖아요. 그죠? 몰아간단 말이야. 자, 몰아갔는데 그곳의 땅은 크지를 않아. 다 수용하기에는 2,500만이라는 사람을 수용하기에는 다 크지가 않아. 근데 그곳으로 다 몰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만이 부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과거에는 그 차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도 기회를 잡아서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또는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점점 그런 기회가 멀어지더라는 거잖아요. 멀어지더라. 자,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삶의 권력이라는 게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진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결국 자본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 자본이 커졌고 그 커진 자본을 소수가 갖고, 그죠? 소수가 갖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부의 이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굉장한 뭐 견고한 성을 쌓고 있다라는 거지. 뭐 제가 이걸 좌파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걸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각을 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냥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월급 모아서 집 사고 남는 돈 가지고 땅 사고 뭐 그래서 자산을 좀 늘렸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거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왜 안 되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몰려가서 이제 집 한 채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지금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서울의 전세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그죠? 6억에서 7억이야. 그죠? 6억에서. 제가 서울에 살 때,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세종으로 내려왔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서울에 살다가 세종으로 내려온 것은 저희 자율성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건 서울에 살면 안 되겠구나. 머리가 터지겠구나. 그죠? 제 눈은, 뭐랄까요. 푸르른 산과, 초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울의 우중충한 빌딩을 보면서 사니까 이게 삶이 황폐해지더라는 거예요. 넓은 들판도 봐야 되고 금강의 금빛 물결도 봐야 되고 저는 그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세종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도 아주 중산층도 안 되는 세계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오늘 나온 건데
GTX를 운영을 시작했죠. 그 동탄에서 수서까지 불안전하게 운영한 거죠. 동탄에서 강남까지는 가줘야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와야 되는 건데,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오는 거는 올해 말에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자, 지금 수서역까지밖에 안 돼. 자, 이것도 보면, 이 GTX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아까 앞에서 말한 삶의 권력이야. 이 권력,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이야. 그죠? 서울의 서울 수도권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어. 모아놨고, 이제 그거 다 수용 못하니까 다 수도권 근처에 막,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도시들을. 그죠? 분당, 인천, 송도, 구리, 남양주, 그죠? 하남. 엄청난 그 위성 도시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 출퇴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출퇴근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30분이 넘으면 이 피로함을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2시간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한 어떤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내놔야 되는 게 있는 거야. 교통혁명을 내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GTX였다는 거죠. 근데 GTX.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볼까요, 한번? 이렇게 위성도시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GTX를 만들었겠어요. 그죠? 순수하게.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 GTX를 만들어 놓으면 이 주변에 땅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임시티 같은 것도 용인에 개발이 되고, 그죠? 이런 빈 땅들이 다 개발이 되는 거야. GTX가 들어서면 그 라인은 다 개발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득을 보겠어요? GTX를 통해서. 땅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이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즘 봐봐요. 되지도 않는 GTX DEF도 얘기해놓고서 지금 원주가 원주 아파트 분양할 때 GTX D가 들어온다, E가 들어온다. 천안의 아파트 분양할 때 GTX 여기 들어온다, 여기 들어올 때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또 다 팔아먹고 있잖아요, 아파트들을. 그죠?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GTX가 검증이 됐느냐 이거예요. 검증이 됐느냐. 그죠? GTX가 과연 검증이 됐느냐. 과연 그걸 만들어 놨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GTX 찍은 프로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나오는 문제인데, 자, 여기가 GTX역인데, 여기가 GTX역인데, 여기 있는 사람은 GTX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GTX역까지 버스 타고 가려고 하면, 역까지 가려고 하면 30분이 걸릴 거야. 아침에 버스 기다려야죠. 그죠? 그 다음에 내려서 승차장까지, 플랫폼까지 가야죠. 하면 20분에서 30분. 한 30분까지 걸릴 거예요. 그럼 또 GTX 타면 또 20분. 그러면 벌써 50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여기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앞에서 광역버스 타고 나는 갈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GTX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죠? 현재까지는. 앞으로 그게 강남역까지 가서 시간 한 20분 이상 여기 이용하시는 분도 30분, 20분 이상 단축되면 물론 늘어나겠지만 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만. 자, 그것 때문에 결국은 GTX가 지금 고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의 사람들을 몰아놓고, 그죠? 몰아놓고. 자, 그래서 하루 승객이 겨우 GTX, 3분의 1 토막, 예상하는 것보다. 그래서 GTX가 벌써 연말에 갈지 몇 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수백억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야. 수백억 적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야. 이용을 안 한다. 일단은 멀리서 버스 타고 와서 GTX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직도 여기 완성이 안 됐고, 그죠? 구성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용객이 확 떨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이용객이 기존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러니까 당초 정부가 GTX 하루 이용객 예상치는 2만 1000명, 그죠? 실제는 7000명에서 8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지금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구성역이 하나 더 생겼어. 그죠? 구성역, 이 2만 1000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직 그 강남까지 직선화가 안 됐다라는 삼성역까지 그걸 전제로 만든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실제로 구성역이 들어와도 여기서 한 1000명, 2000명이 늘어나도, 그죠? 2000명이 늘어나도 반도 안 된다라는 거야, 이용객이. 자, 이렇게 되면 자꾸 이런, 이제 파주 운정 서울역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되고, 여기 이용객들이 또 나오겠지만, 파주 운정 서울역 구간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사실 파주에서 서울역 오는 것은 그 광역버스 타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죠? 편하거든요. 자, 그렇게 여기도 또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GTX BC 사업도 사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 사실 GTX라는 게 가만히 보세요. 역을 줄이다 보니까 이 구간 속도가 빨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GTX의 결정적인 이 흠이 뭐냐면 역을 줄였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용자가 줄어들겠죠. 그죠? GTX의 사업상의 그 구조적인 문제는 역이 적은 문제라는 거야. 역이 적으니까 이용객이 줄어든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 수백억 적자가 나는 부분을 결국은 정부가 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지금 그렇게 계약을 맺었대요. 그 수백억의 적자를 메꿔줘야 되는데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GTX를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 세금의 혜택을 받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GTX를 이용 안 한다고. 그죠? 그쪽으로 출퇴근 안 하니까. 그러면 이건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왜 소수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여기에 처박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계획으로 전 구간 개통이 지연된 만큼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대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서둘러서 개통을 할 게 아니었어. 그죠? 최소한 구성역이 완성이 되면, 그렇게 그때 되면 하더라도 일찌감치 해봤자 지금 적자만 나는 거잖아. 그죠? 굳이 개통 안 했으면 적자가 안 나는 건데, 왜냐면 개통했다라는 거는 사람들을 다 쓰고 시스템을 다 가동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선거 기간에 맞추느라고 또 무리하게 개통했다가 결국은 수백억의 손실이 발생했고, 정부 부담으로 갖고 그 돈은 국민이 부담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GTX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환상 같아. 그죠? 2,500만이 서울 수도권에 살면서 어떤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이 주는 게 아니라 세금 빨아먹는 하마가 됐다. GTX는. 그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문제는 그렇고요.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최근의 문제가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죠.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줄었고, 그죠? 줄었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를 많이 못 줬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 매매를 많이 안 하니까 당연히 전세 수요가 많고, 세 번째로는 임대차 보호3법 때문에 갱신을 하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와. 그죠? 시장에 매물이 많아서 가격이 자율조정돼야 되는데 매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보호3법 갱신 한번 해주는 거, 자, 그게 오히려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자, 제가 보기에는 이 갱신, 그죠? 임대차 3법은 폐지해야 돼. 이 폐가 결국은 전세가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4년에 한번 갑자기 올려야 되니까.
그죠? 4년에 한번 갑자기 올려야 되니까. 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아파트 매매 건수는 좀 올라왔어요. 3,900건. 3월 달에 2021년 8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그죠?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아파트 매매가 조금 오르겠죠. 그죠? 뭐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자,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날까지 집계된 지난달 매매 건수는 전월보다 55% 1389건 4000건을 넘어설 거라는 거야. 서울시만. 자, 이번 거래량 증가는 업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삶의 권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아니 뭐 신혼부부가 4억, 5억, 6억 그런 전세 그 보증금을 내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 뭐 국가에서 뭐 좌파든 우파든 똑같은 거니까 그 무슨 신혼부부 뭐 보금자리론 그죠? 무슨 론 해가지고 1%의 1%대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해주고 있어.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죠? 집값을 올리는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죠. 촉매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왜 1%로 신혼부부들에게 그 돈을 공급해 주겠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서울 수도권에 살아야 되니까. 그죠? 안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살 수가 없어. 직장을 좋은 집을 얻어서 살 수가 없어. 물론 빌라에 살면 되지만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그냥 그 저금리를 가지고 그냥 대출을 받아서 다 아파트로 들어오니까 그게 갭 투자자들한테는 또 기회가 되고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게 좋잖아. 그 갭이 전세 가격이 올라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어떤 집값 상승의 선순환이 되고 있는 거야. 좌파 정부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세금을 무대기로 때렸다가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고, 그죠? 이 풍선 효과 때문에. 자, 우파 정부에서는 마구 풀어대니까, 뭐, 아예 분양가는 뭐 요즘 뭐 확 풀어버리고 뭐 전혀 규제도 안 하니까 그냥 뭐 오히려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올려서 일반 사람들이 위기감을 갖게 하고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그리고 자사 신문을 통해서 막 그것을 또 광고를 하잖아요. 위기감을 조성해서 분양가 계속 오르니까 비싸더라도 지금 빨리 사라.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막 분양받도록 이렇게 촉진시키고 그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싼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들은 집을 분양받고 있고 그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매매로 조금 쏠렸다라는 거죠. 자, 1분기 지역별 거래량을 보니까 노원구가 가장 많았다는 거야. 노원구는 뭐 전세 수요, 매매 수요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많았고 특히 9억 이하의 아파트가 전체 8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그죠? 9억 이하의 또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정부가 또 지원했고, 그죠? 자, 그렇게 부동산 부양 정책을 폈죠. 그죠? 부양 정책 피다가 정부는 이제 그거를 펴서 경제도 살리고, 그죠? 집값 하락도 막고, 자, 그러려고 했는데 뭐 별로 좋은 효과를 못 봤죠. 그죠? 뭐 선거에서 그게 나타났으니까. 다음으로 송파구가 655건, 강동구 540건. 그러니까 서민들 아파트, 그죠? 서민들의 아파트 조금 거래되고,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들 거래되고, 그죠? 그렇게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이제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이제 투자 겸 뭐 실거주로 들어갔겠죠. 자, 송파구는 지난해 연간 거래량도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은 못 가고, 그죠? 자꾸 집값은 신고가라고 하니까 송파구로 가는 거야. 그죠? 송파구로 가는 거야. 자, 그러나 여러분들 그 송파구 집을 사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돼. 그죠? 송파구 아파트 수요는 뻔해. 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강남 못 가는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왜냐면
뭐 밑에 강북에 살던 사람들이 두 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채로 몰아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강남의 에이스들은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지만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성파구의 아파트는 그게 쉽지 않아. 그죠? 왜냐면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성파구를 안 가거든. 그죠? 성파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야죠. 그죠? 자, 1분기 거래량을 자치구별로 분석해 보니까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노원구, 그죠? 그런 데서 많이 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원구는 서울에서도 9억 이하 아파트 비중이 80%로 가장 높다. 자, 지금 전세 가격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오르는 거야. 결국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뭐 저금리로 계속해서 대출해 주니까 굳이 이 주거의지를 낮춰서 뭐 빌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서울은 다음 달에 입주를 시작하는 신축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 공급 물량도 딸리고.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갱신계약, 그죠? 갱신계약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전세 가격은 49주 연속 오름세, 25개 자치구 모두 올랐어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 오르게 놔두겠죠, 그죠? 오르게 놔둘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 이제 아파트 매매가 활발해질 거 아니야, 그죠? 아파트 매매가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도 취득세 등록세로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도 팔리고, 그죠? 그러면 건설사들 법인세도 낼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뭐 폭락하고 그런 걸 바라질 않아요. 그러면 세금이 안 들어와, 거래도 안 되고, 그죠? 자,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요즘 뜨는 성동구라는 거야. 성동구가 0.17, 이번 주에 올해 누적으로 2.45, 그죠? 금호동, 행당동, 이런 역세권 단지 위주의 성동구죠. 그죠? 성동구. 자, 실제 볼까요? 20일 행당동, 행당 한진타운 전용 114가 8억 2천에 전세 계약이 됐는데,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이 지난달에 7억. 그러니까 1억 2천이 한 달 만에 오른 거야. 그죠? 이런 게 뭐겠어요. 결국은 싸게 대출을 해주니까 결국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성수동 일가의 서울숲 대림 전용 5구가 저 5구예요. 6억 3천에 세입자를 들었는데 이게 그 전에 5억 5천 8천만 원이 올랐네요. 그죠? 이렇게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자, 물가 폭등하죠. 전세 가격 폭등하죠. 분양가 폭등하죠. 그죠? 불만이 많겠죠. 그죠? 자, 금호동의 이편한 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84도 지난달에 9억 4천. 지난 18일이죠. 그죠? 지난달은 8억 원. 1억 4천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장에 전세 매물이 없으면 이렇게 가격을 올리겠어요. 그죠? 근데 전세를 주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올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 이거 떨어질 때 돈 어떻게 내줄 거야? 그죠? 떨어질 때 어떻게 내줄 거냐고. 그죠? 이 돈을 갖고 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어디다 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단지 전용 5구도 8억 1,500. 전원달에 6억 9천, 1억 2,500.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120개가 넘던 전세 매물이 최근에는 50여 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라는 거예요. 금호동의 부동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1200건에 달했던 성동구 전세 매물도 지난 22일 899개.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권까지 다 그래요. 그죠? 지방광역시는 좀 각계별로 틀리고요. 각 도시별로. 지금 수도권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정책을 잘못해서 그래. 일단은 임대차 3법이 문제고, 그죠? 그 다음에 공급 물량도 적고, 그죠? 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난달 22일 기준에 한 3만 건, 2개 빠지는 3만 건, 지난해 4만 1,764건에 비해서 28%가 감소했대. 이게 뭐예요? 그죠? 결국은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 때문에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좋은 게 아니야. 자, 그런데다가 입주 물량도 올해 입주 물량이 16,000건 정도, 지난해가 24,400, 33%가 줄었어요. 내년에는 더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그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집값 상승에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압박이. 자, 실제로 전세 갱신 계약도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6,247건 가운데 35%가 계약 갱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35%가 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지난해 갱신 계약이 전체 계약이 27%였는데 35%.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는 거죠. 그냥 5% 올려주고 사는 거죠. 자, 오늘 대통령실에서 경제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높다. 뭐 1점 몇 프로 생각했나 보죠. 2.2%라는 거야. 그래서 뭐 홍보를 많이 하던데, 여러분들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물가가 폭등하고 전세 가격 폭등하고, 그죠? 기름 가격 폭등하고, 뭐 그러면서 성장을 한 건데, 그죠? 오히려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죠? 금리도 안 내리고, 뭐 그런 가운데서 이런 성장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다 눈속임이죠.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